공공칠방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부산경제신흥원 청년 일자리 팀 태윤경입니다. 드디어 공공칠방이 7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공공칠방이 7기가 있다는 건 1기에서 6기까지가 있다는 말씀이겠죠. 저희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부산시와 함께 2017년부터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을 위해서 이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코로나로 취업난이 더 심각해진 지금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위해 이때까지 공공기관 취준생을 지원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 돕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할지를 알아야겠지요. 자, 지금부터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지원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부분이니 놓치지 마시고 온라인 상이지만 댓글로 인사 나누시고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 앞으로 유튜브 채널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을 거예요. 부산 청년 두드림센터 구독 꼭 눌러주세요. 화면을 보고 설명회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네, 설명회 순서로는 공공칠방 활동에 대한 설명, 프로그램 안내, 멘토 특강, 공지사항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지원 사업의 목적은 지역인재 육성, 취업 역량 강화, NCS 기반 채용 방식에 대한 이해도 향상입니다. 결국은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거겠죠. 네, 007방 7기는 어떤 혜택이 있냐면 첫 번째, 네이버 비공개 취준 진단 카페에 가입을 해드립니다. 카페에 들어오면 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카페를 통해 공지사항을 올릴 겁니다. 저희 007방의 취지는 함께해서 같이 취업하자입니다. 이때까지 007방 명예들이 많은 공공기관에 합격한 이유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정보들을 공유하는 방인 만큼 좋은 정보로 도움받고 또한 많은 정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비공개 카페인 만큼 안에 있는 정보들 퍼가기는 안 되는 점 유의하시고요. 둘째, 007방 오픈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단톡방은 취업 정보뿐만 아니라 맛집 정보, 휴대폰 싸게 파는 집 정보 등등 각종 정보들이 오고 가는 방으로 저희는 아무말 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카톡이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원하지 않는 분은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카페 가입과 단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마지막에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셋째, 컨설팅입니다. 공공기관 전문 상담사님들이 상담이나 자소서, 면접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필요한 부분은 청년 두드림 홈페이지에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넷째,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공공기관 취업 지원 프로그램. 공공기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특강과 열린 대학 오픈 캠퍼스로 나눠집니다. 먼저 특강에 해당하는 NCS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5월에 공공기관 취업 전략 특강이 시작으로 오프라인이 가능하면 오프라인 최대 100명, 온라인은 줌을 통해서 나머지 인원은 전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오프라인 특강이 어려우면 전원 온라인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모의 채용입니다. 모의 채용은 실제 공공기관 채용 프로세스를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서류 접수를 하고 그 다음 필기시험을 치고 또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를 선별해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실제 채용 절차로 진행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어요. 서류 접수 선착순은 50명이고 서류는 적부라 필기시험은 50명 전원 다 치러집니다. 면접은 성적 우수자 15명만 진행됩니다. 참여 인원이 너무 적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모의고사를 50명 더 추가로 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토대로 수리, 문제 해결 등 영역별 문제풀이 특강을 진행합니다. 문제풀이 특강은 전체 문제풀이가 들어가고 희망자 전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라이브다 보니 저희가 화면이 원활히 넘어가지 않는 것이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현직자 멘토링입니다. 기관 인사 담당자 또는 현직자를 초대해서 진행하는 열린 대학, 기관 현장 투어, 공공칠방 출신 공공기관 취업 선배, 소위 저희는 명예라고 지칭하는데요. 명예물이 이제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아무튼 멘토링 콘서트 등을 진행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오프라인을 원칙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이것도 물론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으로 참여를 못하셨다. 네, 유튜브 채널에 녹화본이 올라가니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유튜브 구독 꼭 하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오픈 캠퍼스입니다. 공공기관 오픈 캠퍼스는 기관별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운영한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이고요. 올해도 코로나 상황에 맞춰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지원자 선발은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평가를 거쳐 선발을 진행합니다. 오픈 캠퍼스 모집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에 단톡방이나 카페에 공지할 겁니다. 공지사항을 놓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공공기관 프로그램 이외에 저희 청년 두드림 센터 프로그램입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모집 전에 공지를 하니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대1 맞춤형 상담, 또 AI 면접 연습하고 싶으시죠? AI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또 자비지 프로그램이라고 직무 분석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청년 두드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무료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업 현직자 열린 대화 멘토링, 또한 마음터치나 리스타트 프로그램은 우리가 취업 준비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음 열기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또한 취업 팝업 컨설팅은 여러분이 필요하신 지원하시는 자기소개서나 실제 면접을 앞두고 있다. 그럴 때 집중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외에도 청년 정책 홍보 서포터즈 드림미를 운영하고 또한 면접을 앞두고 있다. 드림 옷장을 운영을 합니다. 부산 일자리 정보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정장 대여 서비스를 해드리니 이용 필요하실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제일 중요한 카페 가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페는 네이버 이슈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가입 기간은 오늘부터 5월 6일까지 오픈하고 이후에는 비공개 카페로 전환합니다. 카페 등업은 구직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등업을 해드립니다. 구직 신청서는 사업 설명회 때 작성해서 다 받아야 하는데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온라인으로 구직 신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직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작성과 접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구직 신청서는 취업하겠다는 구직 의사를 확인하고 취업과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예전에 작성했다 하시는 분들도 구직 신청 유효기간은 3개월밖에 되지 않으니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기존에 구직 신청이 되어 있으면 시스템상 중복으로 되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필히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이제 부산 일자리 정보망 잡 프로그램에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시면 구직 신청서를 첨부 파일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작성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그 구직 신청서를 확인 후에 카페에 가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단톡방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알무말방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단톡방은 그 저희가 운영하는 취준진단 카페에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단톡방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혹시 질문은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 이제 나중에 그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이제 기술보증기금 근무자이며 공공실방 선배인 김한솔 사원을 모시고 멘토링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링 그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증기금 부산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한솔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공공실방 몇 기시죠? 네, 저 3기입니다. 네. 네, 3기시라고 합니다. 그 회사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으로 저희 뭐 담보력은 미약하지만 기술력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전문 지원기관입니다. 예, 순간 그 면접 보는 것 같으네요. 예, 예. 입사는 언제 하셨어요? 네, 입사는 작년 20년 12월 말에 입사했습니다. 네, 작년에 아주 따끈따끈한 신입사원입니다. 네,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하는 일. 많은 분들이 사실 기술보증기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저희는 보증기관으로 보증하면 어릴 때부터 뭐 부모님이 보증 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자소서에 한 번쯤은 그렇게 쓰셨을 거예요. 어릴 적부터 보증은 서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왔죠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보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어떤 걸 그 회사에 어떤 걸 보고 대출을 해줘야 되니 너네 뭐 보증서를 받아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저희 기술보증기금이 그 회사의 기술력을 판단을 해서 그 기술력의 가치를 산정을 해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고 그 보증서를 토대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시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는 그때 대출받은 돈으로 이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이제 점점 성장을 해가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탄탄한 경제 네네. 네,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그런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 그 회사를 평가를 하고, 기술을 평가를 하고, 또 이제 보증서를 발급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탄탄한 회사를 지원하는 그런 회사네요, 그죠? 예, 그렇진 않고. 왜냐하면 네. 탄탄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일단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대출을 잘 해주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뭐 엄청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탄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보고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하루 일과는 우선 출근을 해서 네, 커피를 마시면서 몸을 깨우고 그 외에 이제 뭐 보증 실행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보증 실행한 걸 확인을 하고 아니면 보증 해지라고 해서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해 준 기업이 대출을 이제 갚았을 때 그만큼 보증료를 다시 환급을 해주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보증을 원하는 기업이 왔을 때 관련된 뭐 사전 조사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상 질문이 없는 건데 야근 자주 하나요? 이건 정말 지점마다 다르고 부서마다 틀려서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있는 지점과 제가 있는 팀에서는 아직 야근을 하지 않습니다. 예, 참고하세요. 예. 취업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는 사실 15년 2학기부터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취준을 시작을 해서 꽉 5년을 채워서 6년 차 취준생이었습니다. 엄청 장기 취준을 했습니다. 네. 장기 취준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경험도 많이 쌓았다고 들었고 다른 이제 타기관에서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인정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경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저는 좀 특이한 학과를 나왔는데 대기환경과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전국에 한 7개 대학 정도밖에 이 전공이 없어서 특수하다면 특수한 학과인데
보통 저희 학과 선배들이 졸업을 하면 기상청을 근무를 하거나 연구원이 되는데 저는 그 진로를 살리기 싫어서 사무직에서 나는 일을 하고 싶다 생각을 했고 졸업을 해보니 제 전공을 살려서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탈락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과정들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분야에서 뭐 경험이라도 쌓아야겠다 해서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뭐 백스코나 아까 부산경제진흥원 같은 곳에서 계약직으로 경험을 좀 쌓았습니다. 예, 많은 경험이 취업할 때 좀 면접 볼 때는 좀 도움이 되었나요? 네,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게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3개월, 길어도 10개월 정도였는데 저는 매년 어떻게 돌이켜보면 면접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면접이 일반 아르바이트 면접이 아니라 일반 회사 입사 면접이랑 비슷한 분위기의 뭐 다대다 면접이었기 때문에 저는 매년 면접 모의고사를 봤다고 해도 될 만큼 네, 면접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앞으로 면접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면접에 한 번만에 그 합격하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솔 양처럼 면접 경험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연습이니까 많은 면접 경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007방 사업 설명회 준비하면서 사전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신 사전 질문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취업 준비가 길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진로를 정확히 결정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이제 사무직으로 진로를 정하자? 그러면 사무직에서 어떤 분야로 가지? 마케팅이 제일 많으니까 마케팅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스코 회의장 마케팅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제 그때 뭐 부산 머니쇼를 통해서 금융공기업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취업 설명회 같은 곳을 가보니까 기술보증기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 하는 곳이지 하고 보니 금융공기업인데 이공계생을 따로 뽑아서 아, 저긴 내가 어떻게 가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또 그다음 질문입니다. 007방을 어떻게 활용했고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007방 하면서 가장 도움되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어요. 네. 어, 일단은 007방을 하면서 저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취업의 기초를 다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까 앞에 설명을 해주셨듯이 뭐 자소서나 면접 특강 같은 것도 있었고 아니면 NCS 모의고사 엄청 많이 활용을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앞으로 취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좀 다졌고 그 이후에 오픈 캠퍼스가 제가 금융공기업을 지원을 하는데 엄청 많이 도움이 됐고 자소서 쓸 때도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내가 지원하는 기관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참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캠퍼스는 어디 기업에 참여하셨어요? 저는 두 군데 했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랑 예탁결제원 두 군데 했었습니다. 아주 우리 한솔 씨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NCS 특강이라든지 오픈 캠퍼스 또 자소서 특강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시고 참석을 하시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준 기간에 슬럼프가 오진 않았는지, 왔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취준 기간이 이제 짧진 않다 그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 저는 사실 좀 집에서도 취준에 대한 압박도 없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지만 한 4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주위의 친구들이 취업을 성공하면서부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슬럼프가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약간 그냥 친구들 만나면서 이걸 숨기지 않고 아, 난 언제 취업하냐 하면서 좀 제 고민을 많이 털어내고 사람 성향에 따라 틀릴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최대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려고 했고 또 굳이 공부에 매몰되지 않으려고도 했어요. 오늘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 나는 오늘 실패했어. 이게 아니라 그래 오늘 하루 신나게 놀고 내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약간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마음가짐, 그리고 정말 멘탈 관리, 마음가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극받게 회사 자랑 부탁드립니다. 아주 자극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자극? 자랑이었죠, 회사. 자극이라. 어,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 높은 초봉가, 오, 네, 그리고 오픈해도 돼요? 오픈은 뭐 네.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네. 정확히 제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지원할 당시에만 해도 지원 공고에는 연 4,760인가? 뭐 잘 이야. 모르겠어요. 근데 또 세금 떼고 하다 보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맞아요. 통장을 보면 또 어, 뿌듯해지고, 음, 그리고 워라밸도 생각보다 많이 챙길 수 있는 곳이라서 네.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월급하고 워라밸만 잘 안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취준생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네. 네, 월급과 아주 높은 연봉과 4,700이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 그죠? 하고 워라밸, 월급도 많이 주는데 워라밸이라니. 참 그런 회사가 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부럽네요. 제가 이제 뭐 질문, 네, 어떤 건데 기술보증기금은 자기소개서 적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예, 자소서 어떻게 적었는지 그거 좀 알려주실까요? 자소서. 제가 사실 2019년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인턴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우수 인턴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인턴이 끝나고 하반기 서류에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우수 인턴을 떨어뜨리다니 두 번 다시 쳐다도 보지 않겠다 하고 이제 그쪽으로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취업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또 작성을 했는데 좀 방향성을 다르게 한 게, 저는 아무래도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다른 경험으로 썼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순서대로 작성을 하려고 했어요. 가령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뭐 성장 과정을 쓰시오 이게 끝이 아니라 기술보증기금에 지원하게 된 사유와 뭐 알게 된 예시입니다. 알게 된 과정과 뭐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이제 서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문단을 구분을 해서 그 질문에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하려고 했고, 또 제가 이거 저의 경험만 얘기를 하면 좀 편향될 것 같아서 동기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자소서도 읽어보고 했는데, 어떤 동기는 같은 경험으로 뭐 질문 두 개, 세 개씩 답변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한 경험을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서 작성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소서 힘든 기업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럴 때 저희 두드림의 상담사 선생님들 충분히 귀찮게 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취업하면은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어요? 저는 취미 생활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요리하는 게 취미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일단 재료 사는 것도 돈이 들고 또 시간도 들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할 시간에 공부를 나의 경쟁자들은 공부를 할 텐데 약간 마음이 불편한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여행을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게 한입니다. 그럼 요리는 배웠어요? 지금 아, 배우고 있어요?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요즘 잘 돼 어, 있어서 그런 거 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또 조금 묵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취업 전에 생각했던 회사 생활과 취업을 하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또 좀 다르다 하는 회사 생활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우선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험이 좀 많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로망을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뭐 제가 인턴을 할 때도 인턴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뭐 내가 뭘 해낼 거야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제 정직원이 되면서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랐던 건 위에 상사분들이 신입사원에게 원하는 자세가 좀 틀리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빨리 업무를 익히고 뭐 일을 잘하는 사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희 지점에 이제 상사분들이 원하는 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신입사원이 와서 좀 분위기를 밝게 해주고 풀어주고 약간 이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건 공통적으로 신입사원이 오시면 조금 분위기가 업되고 밝으면 다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사전 질문한 것 중에서 또 좀 질문할게요. 순환 근무 하시죠? 예. 순환 근무가 불편하진 않은지요? 음, 우선 저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아직 순환 근무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기부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장점을 덮어버리는 하나의 단점이 순환 근무라고 할 정도로 약간 순환 근무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순환근무가 싫으시다면 사실 기술보증기금에 지원하지 않으시는 게 맞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회사에 지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순환근무가 다른 공기업에도 거의 순환근무가 있으시니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남부 발전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남부 발전 멘토는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부 발전에 뭐 일사 담당자님 모시고 하는 열린 대화나 최대한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 남부 발전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좀 듣도록 할게요. 남부 발전에 대한 질문이 좀 생각보다 많아서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여기 이제 기술보증기금은 또 이제 계열로 하는데 이공계열로 이제 입사를 했잖아요. 이공계 직무는 좀 다른 게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좀 어떤 일을 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기술보증기금은 처음에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일반 계열, 경영, 경제 전공을 하신 분들, 일반이랑 이공계, 박사, 보훈, 전산, 채권관리 이렇게 분야를 뽑는데 사실상 전산직 빼고는 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순환근무를 통해서 모든 직무를 다 경험을 하게 되고 이공계로 들어왔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증도 하고 기술 평가도 하기 때문에 그냥 뽑을 때 시험만 틀리다 뿐이지 하는 일은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시험만 틀리지 하는 일은 같다. 예, 잘 들으셨죠? 개인적으로 연락 드려도 되는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NCS 공부법과 기간, NCS 공부를 스스로 또한 스터디 어느 방법을 추천하는지 만약 스터디를 한다면 피해야 할 방법은 어떤 건지 궁금해합니다. 우선 NCS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NCS를 엄청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데 그걸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스터디를 하다 보면 한 6명 정도 스터디를 하잖아요. 그때 채점을 해서 점수 공개를 했을 때 저는 뭐 잘하면 2등, 못하면 한 3등, 4등 정도 하는 그 정도 약간 중상위권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NCS 100% 보는 뭐 한정 같은 곳이나 이런 곳은 당연히 합격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좀 그런 곳은 제가 일부러 여기는 무조건 합격하겠어 하고 올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NCS 점수를 잘 높이는 방법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대신 NCS는 어느 기관이든 다 보기 때문에 감각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해커스나 미포트 같은 기본서로 공부를 하시고 민경채 피사트 같은 걸로 또 공부하시고 제가 제일 도움을 받았던 건 스터디인데 스터디를 하다 보면 유난스럽게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좀 많이 뺏어야 돼요. 그분이 자기 푸는 방법이나 스킬 같은 것들 알려주시는데 그 방향대로 하면 생각보다 많이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저희가 취준진단 카페에 들어오시면 스터디가 이제 진행하는 지금 기존에 우리 6기까지 선배님들이 스터디 진행하는 거를 좀 볼 수 있을 건데요. 취업 스터디가 도움은 많이 돼요.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7기로 활동하시면서 지금 기존에 하는 스터디에서 취업하신 분들이 있으면 중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새로 취업 스터디를 꾸려가지고 스터디를 운영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취업 스터디 시작할 때는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저랑 같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취업 스터디 참여하시면 분명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니까 카페나 우리 단톡방에서 취업 스터디 이제 시작할 때 또 세팅하는 거는 저랑 같이 논의를 하셔서 스터디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작년에 서류 전형 배수가 20배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도 비슷한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인사팀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그랬고 코로나 때문에 필기 배수도 많이 줄이는 추세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아마 올해도 비슷하게 서류 배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예, 배수가 높진 않겠죠, 그죠? 기술 보증 기금에 관련된 경험 및 경력이 없는데 이를 어떻게 보완해야 서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고민이겠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미리 받아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동기의 자소서를 네. 읽어봤는데 그 동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바로 뭐 취업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딱히 다른 경험이나 경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대학 생활 중에 했던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뭐 동아리 혹은 군 생활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거기서 본인이 어떤 소재로 어떻게 뽑아내느냐가 중요하지 뭐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소서 적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적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경력자가 아니면 타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이직자가 아닌 이상은 거의 다 같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신입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뭔가에 한솔 그 씨가 얘기한 것처럼 거창한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논리적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명확하게 차별화되게 적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거는 차차 그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대로 특강이나 이런 것들 진행을 해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자소서 작성하는 거를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시험이 NCS와 논술형인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우선 NCS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나왔는데 제가 쳤던 작년에는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뭐 너무 어렵지는 않았고 대신 저는 시간이 조금 50문제 60분이었나? 그랬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한 3문제 정도 찍었는데 사실 기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60%이기 때문에 NCS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NCS를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그냥 감각만 유지할 정도로만 하시고 부족하다 싶으시면 50% 미만 득점 시에 과락이 있기 때문에 좀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 좋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저는 금융공기업을 준비하면서 다른 논술을 치는 산업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같은 걸 준비를 하면서 스터디를 좀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술 쓰는 거에 대한 뭐 거부 반응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평소에 시사 이슈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접해서 최근에 금융 관련 이슈라든지 아니면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화 되기 때문에 그 해당 기관 관련된 이슈와 현재 시사 이슈들을 묶어서 어떤 게 출제되면 좋을지 그런 좀 큰 덩어리들을 키워드화해서 익혀놓는 게 좋으시고 기본 논술은 좀 논리력을 많이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네가 이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니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논술을 미리 차근차근 준비를 많이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는 회사에 논술이 있다 하면은 그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솔 씨처럼 미리미리 그 차근차근 좀 준비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와 커말, 한국사 등 꼭 세 개를 다 취득해서 가산점을 받아야만 합격이 되는지, 가산점이 없고 NCS를 잘 친다면 합격이 힘든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 우선 기술보증기금은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없습니다. CPA나 뭐 변호사 이런 고급 자격증은 뭐 가산점이 있겠지만 그 외에는 경력사항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것만 경력으로 포함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사실 토익 760점 최저 기준만 넘으시면 다 괜찮고 대신 사실 기술보증기금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도 무리 없이 서류를 제출하시려면 토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850점 이상. 이 850점은 이제 영어를 많이 보는 뭐 무보나 수출입은행 이런 곳들은 최저 자체가 일단 850점이더라고요. 거기는 물론 고고익선이지만 850점 이상을 받아놓으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익은 850점, 그리고 한국사는 2급, 1급까지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커말 1급 이 세 가지 있으면 그냥 어느 기관이든 무리 없이 서류는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취준을 많이 한 그 한솔 양의 아주 꿀팁이었습니다. 토익 850점 이상, 한국사 2급만 있으면 된다. 커말 1급.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지원하는 기관에 따라서 가산점이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시험을 치는 데가 있어요. 영어 시험이나 한국사 시험을 별도로 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일단 방향 설정을 하기에 먼저 세팅이 된다면 토익과 한국사, 커머를 이제 자격증을 세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내가 지원하는 회사는 그거가 아니고 필기 시험에 영어나 또 한국사 시험이 별도로 있다.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본인들이 이제 어느 쪽에 회사에 어느 쪽에 어느 방향의 업종이라고 하죠. 어느 업종의 회사에 지원할지 방향 설정이 먼저 잡고 거기에 필요한 가산점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그러니까 방향 설정이 먼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야, 직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험이 없는데 직무 실무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 어렵다 그죠? 예. 예. 어려운데 한솔 씨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의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예, 많이 만들어 놔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그 어느 회사의 면접 질문인가에 따라서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조금의 세부적인 질문은 나중에 저랑 같이 상담을 하고 면접 컨설팅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공기업 준비 시 정량적인 스펙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 저기 가산점이 있는 거와 아니면 필기 시험에서 시험을 치는 거에 대한 그 정량적인 것들을 또 확인하시고, 또 뭐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데는 교육 과정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NCS 기준으로 되어 있는 교육 과정을 미리 많이 들어놓는다라든지 그 기업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정량적인 스펙은 기간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인 것보다는 좀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가 설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한솔 씨가 답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지금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OT가 설명회가 너무 긴 거는 별로 좋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 같이 취준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라니. 어, 저는 취준을 오래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취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뭐 9번 넘어져도 뭐 10번째 일어나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당근이 있어야지 좀 일어날 맛이 있는데 취준은 당근이라는 게 취업에 성공을 해야지 당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한정 계속 실패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만 하다 보면 스스로 되게 작아지고 좀 성격도 저는 좀 이상해지는 걸 느꼈고 제 스스로 사람이 되게 작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케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멘탈 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고 토닥토닥 해줘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작은 성공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7시까지 일어날 거야 생각을 해서 성공을 하면 와, 대박이다. 나 오늘 성공했다. 진짜 난 될 사람인갑다 하면서 작은 거에도 칭찬을 해주고 설사 내가 7시에 못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오케이 그럼 오늘 저녁엔 내가 10시, 12시 이후에 자겠어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그마한 목표를 주고 그걸 성공을 시키고 나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멘탈 케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취업을 하신 그 한솔 양의 입장에서 되게 그 과정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 짧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지만, 5년간에, 4년, 5년 동안에 5년을 취업을 준비를 해서, 결국 이제 작년같이 그렇게 힘든 시기에 취업을 했잖아요. 그만큼의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5년 이상 하신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007방 7기 중에. 아마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이니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서 여러분들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든 뭐 NCS면 NCS 아니면 이제 자기소개서, 면접,
아니면 이제 방향 설정의 진로 상담이나 또 저희가 멘탈 관리를 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보증기금의 김한솔 사원의 멘토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지할 부분들 선생님, 예,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공지 사항을 저희가 또 그 청년 두드림 센터라고 서면에 청년 두드림 센터라고 서면에 위치한 곳에 혹시 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드림 센터에서 지금 개인 공부도 하고 있고 그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청년 두드림 센터 홈페이지에 상담 신청을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시간은 10시부터 지금 5시 50분까지 개인 공부 공간을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장소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개인 공부 공간을 여기 오셔서 또 그 공공칠방 실기라고 얘기하시고 저도 한번 만나시고 예, 뭐 이것저것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서면 롯데백화점 뒤에 후문에 있는 청년 두드림 센터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거기에 올해부터 새로 생긴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어떤 것이고 여러분들이 신청하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되는지 우리 담당 선생님께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경제진흥원 청년두드림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안예진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취업 준비를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취업이 될 때까지 경제적인 부담과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통해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크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청년의 경우 1유형은 가족 구성원이 3억 원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가족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에 해당될 경우를 말합니다. 2유형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2유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 미만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을 연장하여 참가 나이가 산정이 됩니다. 2021년 2월 졸업자 및 2021년 8월 졸업 예정자 모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인 기준 120% 중위소득은 약 580만 원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진로 설정에서부터 취업 지원, 사후 관리, 장기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원스톱 서비스로 이루어집니다. 취업 지원 계획 수립은 진로를 결정한 경우에는 직업 심리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흥미나 적성, 성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진로를 미리 결정한 경우에는 직업 심리 검사와 전문 상담을 통해서 희망 직업을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설정한 직업이나 직종에 맞는 일경험 프로그램이나 직업 훈련,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클리닉, 모의 면접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일경험 프로그램은 직장 적응과 직무 능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최대 30일의 체험형과 최대 3개월의 인턴형으로 나뉩니다. 인턴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얻으면서 직접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류형은 구직 촉진 수당을 통해서 월 최소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개인이 설정하고 총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참여수당 15만 원, 훈련수당 최대 월 28만 4천 원, 훈련에 참가하는 기간에는 별도의 교통비와 식비가 지급이 되고 3단계 취업 상담 시 1일 2만 원, 최대 6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후 일정 기간에 일정 기준에 해당이 되면 취업 성공 수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파란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적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진행 기간에 혹여나 미취업을 하게 되면 사후 관리를 통해서 종전에 받았던 혜택들을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살펴보면 해당 사이트에 PC로 로그인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혹시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서 본인 인증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센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취준진단 네이버 카페에 이번 007방 7기 참여자들이 가입을 모두 한 후에 다음 주 중으로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지정 기간을 반드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으로 필수 지정해 주셔야지 청년 두드림 센터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여기 나타나 있는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취업을 응원하는 청년 두드림 센터 안예진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아래 그 전화번호 816-4609, 462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007방 7기 카페 가입이나 단톡방 가입 뭐 이런 것들 또 우리 구직 신청서 제출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저희 쪽에 이제 문자에 제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회를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지금 설명회 참석이 안 되신 분은 목요일 오전 중으로 그 녹화본을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또 다시 올릴 거예요. 그때 설명회에 꼭 필히 참석하시고 그 여러분들이 그 취준진단 카페에 빨리 가입이 되시면 그때 이후로 저희가 특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 50분, 40분, 5분 지났는데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공공기관 지역 이제 취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